네, 지금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참견 시간이고요. 오늘의 프로 참견러로는 차분한 목소리로 강단 있는 전략을 제시해주는 김태성 IS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의 수급 동향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은 현국 안에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사고 있을까요? 오늘은 좀 개별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고점 대비 10%가량 빠진 KB금융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3분기 깜짝 실적에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11시에 원포인트 레슨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밖에 오늘 오랜만에 건설주가 등장합니다. 현대건설 그리고 KCC 담고 있고 그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효성중공업, 현대모비스 순으로 사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랜만에 등장한 건설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인데요. 신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기로 접어들면 뭔가 건설 업종 업황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는 바닥권에 있으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손은 잘 안 나가는 그쵸.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가권 매수 유효할까요? 일단 저는 고민을 좀 더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고 네. 결과부터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맥빠진 설명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체크해본 이 팩트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금리 인상 시기에 건설주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이자에 대한 비용 부담 이것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였던 부분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즉 금리 인하 시기로 접어들면서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원자재 가격 때문에 건설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진율을 크게 남길 수 없는 지금 구조이기에 아무리 이제 좋은 어떤 이 판매량을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은 좋은 실적을 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웃었던 건 사실 오늘 지금 외국인의 픽을 받고 있는 현대건설이 아닌 DL-ENC라는 기업이 정말 좋은 성과를 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어제 오늘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저는 저점 매수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안 오른 기업 찾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시차라든지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긴 합니다만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싸다 그 이상의 메리트가 과연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저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현대건설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네. 원전이랑 좀 붙여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연관성이 아무래도 있죠? 네. 과거에 중동 쪽에 이 원전 대규모 공사를 한 기업, 턴키를 가지고 한 기업이 어디냐?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지금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건설이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픽을 받은 부분은 아무래도 다른 건설사하고는 다른 이러한 특징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가격이 싸다는 거 외에 정말 확실한 팩트 기준으로 우리가 좀 투자할 만한 명분은 조금은 건설사들은 모자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 저가 매수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그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요. 현대모비스인데요. 외국인이 10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유가 뭘까요? 매력이 뭘까요? 일단 현대차 그룹 중에서도 네. 지배구조, 승계구도 이러한 지분과 관련한 이슈로 우리가 봐야 되는 기업은 크게 두 그룹입니다. 두 기업입니다. 바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이제 좀 체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연말이 가면 갈수록 이제부터는 대형주들 딱 두 가지의 체크 포인트가 있죠. 물론 이제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같이 많은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지금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러니까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올해는 과연 얼마의 배당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 추가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펼쳤을 때 우리 주주들에게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좀 기대하게 만드는 기업이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정의선 부회장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승계 구도 관련한 이슈가 지금 남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조금은 더 흐름을 좀 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본업 외에 어떤 지배구조라든지 배당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기업으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매력적일 수 있다. 지금 구간은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어떠한 조정 구간이 아니라요. 우상향을 하는 과정 속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구간대를 지나가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추격 매수가 가능하다. 네, 저는 입장이신 충분히 거죠?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 매수하셔서 배당까지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모비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 중에서도 외국인의 탑픽을 하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탑픽은 어느 쪽이십니까? 효성중공업을 아무래도 계속 아, 봐야 될 것 변압기. 같아요. 변압기. 네. 그러니까 뭐 또 라디오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을 이 SMR을 만드는 기업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할 정도로 전력 공급이 굉장히 우선적이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그렇다라고 하면 전력기기는 당연히 지금부터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계속 늘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컸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 나오고 나서 약간의 조정세가 나왔지만 어제 그 조정을 모두 커버하는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은 전력기기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회가 남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지만 유럽 쪽에서는 지금 효성중공업의 수주 잔고가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성중공업 오늘 윗꼬리가 다소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포기하실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력기기로 확장을 해도 네. 전력 섹터 전반적으로 확장을 해도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네. 대형 변압기라든지 산일전기, 일진전기 같은 중소형 쪽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 대형 변압기는 네네. HD 현대 일렉트릭을 중심을 잡고 네. 효성중공업이랑 LS 일렉트릭이 따라간다라는 어떤 마인드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중소형 쪽에서는 저는 요새 산일전기가 가장 매력적이더라고요. 이유는 네. 두 가지입니다.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뉴페이스겠죠. 그러니까 이들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올라왔고 여기서 이제 생차이를 좀 느끼시는 분들은 새로운 것이 없을까? 당연히 산일전기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 산일전기가 그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숫자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숫자를 해외 매출 70%라는 것으로 이번 3분기 실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중소형사 쪽에서도 본다면 산일전기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과 산일전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이 현 구간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기업들 10개 기업을 추렸는데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지는데 잠시 후에 원포인트 레슨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 기업들 좀 전반적으로 기관은 많이 담고 있는 모습이에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LS 마린솔루션, 삼성중공업까지 담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 HPSP, 현대건설 순으로 담고 있네요. 자, 이 중에서 두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9일 연속 기관이 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주가는 살짝 지금 눌림목 구간에 와서 개인 투자자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따로 사도 될까? 뭐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밸류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달고 움직이는 지주사들 네. 저는 관심 있게 꼭 보실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밸류업 ETF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글로벌 네. 밸류업 ETF가 출시가 되면서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 ETF로 자금이 쏠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산 혹은 LS 이러한 기업들 올해 성과가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밀려 내려오는 이유는 명확하죠. 아무래도 이제 계열사 중에 두산 바켓이 생각한 것보다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서일 것 같은 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제 하반기 가면 갈수록 미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배당, 주주환원 정책 계속 이제 이 이야기는 11월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들으실 겁니다. 네. 그런 기조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두산도 일단 연말까지를 생각을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너무 지주사들이 잘 하고 있어서 그쵸.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한국단자 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또 기업인데 제가 이슈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국민연금에서 투자를 늘렸다고 해요. 그런데 네. 한국단자뿐만이 아니라 전장 부품, 뭐 HR 만도라든지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투자를 확대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좀 사도 될까요? 국민연금 따라서? 사실 한국단자의 네. 차트를 보면 와 이게 언제 이렇게 움직였지? 라는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역시 큰 손이 붙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한국단자를 그렇게 자주 듣지도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유통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크게 사기에는 다소 좀 부담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저렇게 비중을 확대해?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살 물량 없었을 거예요. 국민연금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국민연금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 EV 커넥터 전장 부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구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LG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단자를 좀 사시기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다시 돌고 돌아 LG전자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자동차 부품 쪽은요. 워낙 지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브랜드 완성차 기업들이 뭐 안 좋은 기업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전장 EV 커넥터 시장 또한 전기차가 캐즘을 조금은 이제 지나가는 어떠한 인도량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요. 긍정적인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장 부품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기관의 순매수 탑10 기업들 가운데 본부장님의 탑픽을 하나 꼽아주시죠. 네, 저는 PNT를 다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PNT요? 네. 저는 뭔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실적 좋았으니까 네. 이쪽이나 아니면 조선 쪽 생각했는데 PNT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네. 시청자분들의 관심은 딱 이겁니다. 네. 2차 전지 더 가요? 더 가요? 가면 네. 도대체 어떤 걸 사야 해요? 이걸 겁니다. 그쵸. 어제 금투세 폐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강하게 불붙은 쪽이 2차 전지. 근데 에코. 오늘 가장 큰 실망을 주고 있는 쪽이 또 또 2차 전지.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PN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믿고 투자할 만한 명분이 있습니다. 어떤 걸 보면서 바로 수주 잔고를 보면서 그러니까 전극 공정에 대한 어떤 이 롤트롤 장비의 수주 잔고 그리고 이제 전지박에 대한 이 장비의 수주 잔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속도가 조금은 더디다 보니까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가 조정이 나오지만 네. 수주 잔고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수주 잔고만 잘 쳐냈을 때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좀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에코프로, 포스코그룹주 2차 전지 좋은 건 알겠지만 길게 투자하기에는 참 자신감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요. 수주 잔고를 보면서 길게 투자가 가능한 PNT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다, 계속 늘고 있다. 이 점이 정말 매력적으로 그쵸. 보이네요, PNT. 자, 그렇다면 외국인대 기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효성중공업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현재 추세를 돌리고 있는 PNT, 수주 네. 잔고가 많은 PNT. 본부장님의 선택은요?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내일 아침 되면 이제 네. 미 대선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네.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교집합에 조금 안착되어 있는 네. 효성중공업 그러니까 전력기기 쪽을 바라보는 게 조금은 더 우위에 있지 않겠는가. 기업의 네. 좋고 나쁘고 아닙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조금 우위가 있을 수 있는 쪽은 전력기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 해리스가 된다 해서 트럼프가 된다 해서 지금 당장 부족한 전력기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력기기 쪽에 대한 관심들을 좀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고 그 다음은 유럽인데 그 유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룹이 바로 효성중공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구간이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조정이 시작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HD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은 한 번 더 수주 데이터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40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해서 55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길게 좀 보신다고 했었을 때 저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장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건 AI 반도체 시대의 중심은 엔비디아였고
또 엔비디아를 통해서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럼 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저는 전력기기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결과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효성중공업을 오늘의 원픽으로 네. 선정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수급을 참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